정우성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결혼 문화와 남녀 관계 패러다임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과거라면 아이를 가졌으니 결혼이 당연하다는 공식에 얽매였을 것이지만 정우성은 이번 선택으로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를 완전히 부쉈다. 결혼은 하지 않지만 신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의 선언은 남성들, 특히 결혼과 출산이라는 제도에 회의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 그의 선택은 매우 전략적이면서도 대담했다.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친자 검사를 통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건 결혼이라는 전통적인 길이 아니었다. 양육비와 출산 관련 비용을 제공하며 아이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은 다 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문가비와의 결혼이나 가정을 꾸리는 것은 단호히 거절했다. 이 선택이야말로 남성들에게 아이와 결혼은 별개의 문제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던졌다. 이 사건을 두고 여론은 뜨겁게 갈렸다. 한쪽에서는 정우성이 알파남의 표본이라고 극찬한다. 돈과 명성을 가진 남자가 결혼의 리스크를 피해 자유로운 삶을 택한 것이 현명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서구권에서는 이런 사례가 흔하다. 많은 유명인들이 결혼 없이 아이를 낳고 양육비를 제공하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한다. 결혼을 해서 인생을 망친 남자는 있어도 결혼하지 않아서 망친 남자는 없다는 말은 이 사건 이후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 아이에게는 가정이 중요하며 부모가 함께 있는 환경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일부는 정우성이 결혼을 거부한 선택이 결국 아이에게 정서적 상처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가비 역시 SNS를 통해 태어날 아이를 위해 용기를 냈다며 출산 사실을 알렸지만 이 발표가 여론을 통해 정우성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심도 나온다. 특히 이 사건은 남녀 관계에서의 힘의 균형이 크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라면 여성이 임신을 통해 결혼을 요구하거나 남성을 묶어두는 전략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정우성의 선택은 임신 공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게 했다. 이는 임신을 통해 남성을 결혼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정우성의 선택을 통해 결혼과 출산이라는 개념이 분리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있다. 결혼은 현실이고 계약이다. 특히 유명인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남성들에게는 결혼이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 결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할, 이혼 소송, 그리고 양육권 갈등은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이 입증됐다. 정우성은 이를 미리 예측하고 최적의 선택을 했다. 내 핏줄은 책임지지만 내 뜻을 거스르는 여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의 태도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인식 변화를 상징한다. 문가비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엄마로서 온전한 사랑을 주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했지만 결혼이라는 안정된 형태의 가정을 이루지 못한 점은 분명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다. 또 그녀가 출산 사실을 공개한 시점과 방식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론의 힘을 빌려 정우성을 더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SNS에서 출산 사실을 알리는 것은 그녀의 선택이었지만 그로 인해 논란이 더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과거에는 결혼과 출산이 하나의 패키지처럼 묶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결혼 없이도 아이를 책임질 수 있고 양육비를 통해 아이의 미래를 지원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정우성의 선택은 바로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모습은 많은 남성들에게 이런 선택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줬다. 한편 이 사건은 여성들에게도 큰 도전으로 다가왔다. 임신을 통해 결혼을 요구하는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은 여성들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혼 없이도 아이를 책임질 수 있다는 남성들의 인식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도축당하지 않는 남자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남성들 사이에서는 결혼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 이는 결국 결혼 시장에서 여성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 정우성 사건은 한국 사회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책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결혼이 반드시 책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책임은 양육비와 같은 실질적인 방식으로도 다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이런 변화가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일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가 더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과연 결혼이란 무엇인지, 책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남녀 관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우성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시작점이자 결혼과 출산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